안녕하세요, 강한문석입니다. NBA 4경기 확정본 분석을 시작할 거고요.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도 그냥 매치업만 봐도 느끼실 거예요. 토 나오는 매치업이 좀 많아요. 토 나오는 매치업에다가 GTD 잔뜩 떠 있는 매치, 여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, 뭐 이런 상황이라 뭐 조금은 뭐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,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내 느낌도 좀 별로다 하시면은 진짜 소액 던지거나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오늘 생각해요. 어쨌든 클블대 뉴욕 한번 가보면은 자렛 알렌이 GTD에 떴어요. 추가로 빠지게 된다면은 뭐 러브가 이 자리에 뛸 수 있겠고, 뭐 여튼 그런 상황이고, 뉴욕은 뭐 비슷합니다. 그대로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, 이제 너런스 노일까지 이 빅맨 진심 GTD에 떠 있는데, 저는 어쨌든 요거는 알렌이 만약에 빠져도 클리블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요. 물론 해배는 뭐 클블 쪽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. 오히려 알렌이 GTD 뜨고 나서 클블 쪽이 소폭 상승하거나 약간 뭐 그런 분위기인데, 데리어스 갈란드는 기본적으로 아이작 오코로나 제어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오코로 같은 경우 수비도 좋거든요.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예요. 요즘 이제 공격력까지 좀 좋아졌던 부분이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코트 쪽에서의 양 팀에 좀 갭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알렌이 빠졌다고 해도 애초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클벌 인사이드 파기 좀 쉽진 않아요. 모브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. 뭐 알렌 빠진다면 뭐 러브가 들어오면 어쨌든 공격 쪽에 공격할 때는 오히려 스페이싱이 좀 잘 되면서 뉴욕의 수비를 더 잘 뚫을 수도 있겠고, 뚫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, 클벌이 일반 승 정도는 충분히 가져간다 생각하고요. 저는 뭐 핸디캡은 건들지 않을 생각인데 마인까지 봅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언오버는 알렌이 빠지면 오버 봅니다. 알렌이 빠지면 오버. 말씀드린 대로 알렌이 빠지면 러브가 아마 저 자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, 러브가 들어가면은 클레블랜드가 공격 뭐 수비적으로도 어쨌든 골맷이 조금은 러브가 알렌이 뛸 때보다는 좀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고, 공격할 때는 러브가 이제 3점이 되다 보니까 스페이싱이 더 잘 돼서 공격도 좀 부드럽게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좀 오버 쪽에 알렌이 빠지면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어요.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. 두 번째 경기로 뉴올리언스 대 인디애나. 어쨌든 근데 알렌이 빠지면 그만큼 또 사실 골밑에서는 좀 약해져서 상대 골밑을 제압할 때는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. 생각해보니까 지금 뉴올리언스 대 인디애나 가 보면은, 요거는 일단 해배는 뉴올 쪽이 많이 빠져요. 많이 빠지는데 저는 잉그램 없는 뉴올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이 경기는 승패는 모르겠습니다. 어디가 이길지 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어제 본 거와 마찬가지로 214.5 언더 쪽을 보고 기준점이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216.5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더 쪽이 더 좋아 보인다. 인디애나가 지금 뉴올리언스의 인사이드 파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고, 결국 외곽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 안 터진다는 쪽이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. 최근에 뭐 듀아르트 이런 애들 좀 잘하고 있긴 한데 안 터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, 뉴올도 잉그램이 빠졌기 때문에 공격이 좀 발란슈나스 위주로 좀 답답하게가 아니라 뭐 옛날 농구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더가 나오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인데, 일단 해배 흐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좋아 보인다 쪽은 아니에요. 뭐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조금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세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시카고. 경기는 GTD가 너무 많아요. 라빈, 자본테크는 제가 어제 초안 영상에서 GTD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GTD로 바뀌었고요. 부세비치가 추가로 또 GTD로 바뀌었습니다. 부세비치가 근데 안 나오면은 이게, 부세비치 빠지고 라빈 빠지면 게임이 되나? 카루소도 없는데 론조볼이랑. 기본적으로 저는 시카고 쪽을 보는데
부세비치 안 나오면은 오클 역배 찍는 게 맞다. 드로자 혼자 못해요 이거. 뭐 코비아이트가 뭐 좀 득점 보태줘봤자 수비적으로 좀 털릴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세비치가 기본적으로 시카고가 제가 생각에는 근데 요즘 오클이 너무 안 좋긴 해요. 뭐 최근에 뭐 길더스는 좀 터져주긴 했는데 공격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최근 경기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. 수비는 수비대로 좀 별로고 수비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세비치가 안 나와도 시카고 이길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확률상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세비치가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그래도 좀 잡을 만한 사이즈가 될 걸로 보고 뭐 라빈 뭐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물론 근데 나온다고 해도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. 아무래도 주요 선수다 보니까 20분 출전 시간 제한이 또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 안 해봤어요. 어쨌든 뭐 자본태그까지 나와준다면은 수비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겠고 여하튼간에 부세비치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의 GTD도 여부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저는 부세비치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시카고 승을 보긴 합니다. 어쨌든 요 정도. 네 번째 경기 피닉스 대 유타. 기준점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. 8.5에서 거의 뭐 계속 떨어져요. 11.5 해가지고 지금이 아마 11.5 정도 되지 싶은데 네, 11 정도 되네요. 그래서 아마 11.5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바뀔 만한 이유는 있죠. 고베어가 빠졌고 미첼이 없는 상황에서 고베어 GTD에서 아웃 떴고 콜리 빠졌고 뭐 로이스 오닐이나 조잉글스 보얀 보그다노비치까지 GTD에 걸렸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 이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거 오히려 유타가 좀 더 지금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. 핵심 1, 2옵션이 다 빠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닉스가 마음먹고 하면은 10점 차가 한 20점 차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캠페인이 빠졌어요. 카메론 펜이 빠져있고 뭐 제이 크라우더도 빠져있고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뭐 에이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실 에이튼 안 나와도 비욘보나 아니면 뭐 제일런 스미스 뭐 이런 좋은 빅맨들이 버티고 있어요. 좀 높이가 필요하면 비욘보를 쓰겠고 뭐 그 부분에서 좀 필요 없다 싶으면 제일런 스미스 좀 쓰거나 뭐 몇 개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크리스폴이 문제예요. 크리스폴이 백업인 캐메론 페인이 없거든요 지금. 결국에 이거 누가 봐도 피닉스 승이잖아요. 제 생각에는 폴 아껴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점수가 좀 벌어지면은 폴 뺐다가 좀 좁혀지는 것 같다 싶으면 폴 다시 넣었다가 결국 그러면서 요 기준점에 언저리 맞춰주면서 저는 풀해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귀신같이 누가 봐도 마인인데 전력상으로나 뭐 선수들의 몸 상태가 유타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지만 피닉스가 폴이라던가 부코 최근에 이제 4쿼터 두 선수가 이제 최근에 피닉스가 뭐 클러치까지 가는 상황이 뭐 많았으니까 댈러스전도 그렇고 이 두 선수가 4쿼터에 좀 많이 달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만약에 좀 쉽게 간다 하면은 좀 체력적인 안배를 좀 백업 자원까지 없는 가운데 안배를 해준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백업이 없잖아요. 다른 선수가 뛸 거란 말이에요. 그 과정에서 저는 결국에 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피닉스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두들겨 패했다면 팰 수 있는데 11.5, 13.5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크리스폴의 백업이 지금 없다. 제대로 된 백업이.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기는 거 조금씩 선수들 휴식 주면서 특히나 폴은 그래야 관리가 필요한 선수거든요.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11.5 정도면 그래도 전 풀엔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8.5는 피닉스 무조건 마인인데 11.5 정도면은 유타 풀엔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4경기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 저 미리 갔거든요. 저는 멤버십에 이제 미리 올려드려서 갔는데 만약에 미리 안 갔다 하면은 미리 간 게 그렇게 사실 제 생각처럼 좋게 되진 않았어요. 제가 원래 미리 가는 조합에 있어서는 기준점이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펴놓고 다 이득을 봤던 것 같아요. 맞던 틀리던 간에 조합이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
만약에 미리 안 갔다 하면은 오늘 저는 주력 배팅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 주력을 던졌으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돌이킬 수는 없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미리 안 갔다 하면은 오늘 아침에서 이제 조합을 준비하고 짜야 됐다 치면은 주력 배팅 안 했을 것 같은 날이긴 합니다. 또 어쨌든 간에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